오늘은 산속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물이래요. 귀하겠죠. 요만 아는 데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야가 생긴 거야. 깊은 산에 들어가야 돼요. 엄청 좋아요. 산보다 더 좋아요.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소백산. 이곳에서 보물을 발견했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보물이 맞죠. 이거 어디 가야 있는 거예요? 깊은 산에 들어가야 돼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백산 일대를 한참 올라가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보물.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산을 오르기로 했는데요. 가파른 경사 탓에 쉽지 않은 산행. 험한 산길만이 계속 이어지는데 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높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걸까 궁금증만 커져가는데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산행. 모두가 지쳐갈 때쯤 드디어 남성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여기 이거요? 뭐죠? 보물이 있다는 곳은 꽁꽁 숨겨진 동굴도 폐가도 아닌 작은 웅덩이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게다가 더욱 특이한 점은 보물을 캐기 위해 필요하단 바로 이 도구입니다. 뜰채로 물을 퍼올려 사금이라도 채취하는 듯 털어주는데 나뭇잎과 흙을 걸러주자 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이죠? 우와. 마치 작은 진주 같기도 하고 모래알 같기도 한 이것이 바로 애타게 찾던 보물이라는 건데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 이게 뭔데요? 조개예요, 조개. 조개요, 이렇게 살아있는 작아요. 조개고 오늘 찾으러 온 보물이에요.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것의 정체는 바로 조개. 이 녀석들이 정말 살아있는 조개가 맞을까? 물속에 넣어둔 뒤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온다. 나온다. 진짜 조개 많네. 너무 신기해요. 몸 밖으로 촉수가 삐져나오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조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바다와 민물에서 살아가는 조개들이 이 깊은 산골짜기 작은 웅덩이에서 발견되는 미스터리한 상황. 게다가 그 크기 또한 작아 일반 사람들은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라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 뭐랜지 이 조개인지 몰라요. 보물인 이유가 전국에 뭐 아무 산이나 다 있는 게 아니고 찾기도 쉽지 않죠.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물려받은 거거든. 이런 게. 얘가 왜 여기 있어요? 그것도 저도 모르죠. 우리보다 오래 있었을걸요. 그렇다면 산속에서 조개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바다에 있다든가 뭐 갯벌이 있는 거 이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 산에 있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 그렇네요. 조개가 어떻게 산속에서 전혀 놀랐는데. 전문가에게서 이 조개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에 사는 조개입니다. 산골조개라는 국명을 가진 종입니다. 다 큰 성체인데 1cm도 안 되는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군요. 이 조개의 이름은 산골조개. 쌀알과 비슷한 크기에 성체가 1cm도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뿌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소백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소백산이 넓다 보니까 사람이 모두 뿌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된 장소 외에도 소백산 일대의 여러 곳에서 서식 흔적이 있는 산골조개. 게다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누군가 임의로 뿌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환경적인 영향과 생물학적인 영향이 있는데 생물은 물새나 수생곤충, 양서류에 의해서 산골조개가 붙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롱뇽과 곤충 등으로 인해 산골조개가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던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는데. 그리고 물가와 산길을 자유롭게 오가는 조류들로 인해 산골조개가 산속에서 번식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산골조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옛날에 지가
지각 변동이 있어서 얘가 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바다에 있는 게 산으로 가니까 진화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 산골조개 채취 당시 고대 화석 중 하나인 암모나이트 형태의 뭔가를 발견했다는 한 주민. 혹시 암모나이트가 진화한 흔적은 아니?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민물에 사는 달팽이 종류이고 둘 다 민물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같이 관찰이 된 것 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의문점은 풀리지 않는 상황. 산골조개가 가진 그 신비로운 비밀은 풀어낼 수 없는 걸까? 오랫동안 폐류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에게서 산골조개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의 아주 높은 900m, 500m건 그 지역에 서식한다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죠. 가능성을 다 열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단정 내리면 안 되는 게 과학입니다. 기록으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데 뭐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 있지 않겠냐, 있을 법하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문헌으로 나오거나 학계에서 밝혀진 바는 없어서 현재까지는 한국 고유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골조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일 뿐더러 국외 반출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희귀종인 만큼 이에 대한 정보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 한라산에서 나왔다고 해서 사진까지 멋지게 한번 실어서 신문이 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삼각산골조개였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제주도에서 산골조개가 발견돼 기사화된 적이 있었지만 비슷한 형태의 다른 이름을 가진 삼각산골조개로 판명났던 일이 있기도 했다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답니다. 먹어는 봤어. 저도 요새 넘어져갖고 발에 거기 갔다 산골 먹으면 붓는데 갖고 사 먹었어. 좋대요. 뼈에 좋대. 뼈에. 그거는 내가 먹어봤어요. 시원한 거 좋아요. 이거 먹으면 다리 아픈데 뭐 뼈 아픈데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 뼈에 좋다는 가설에 산골조개를 섭취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정말 괜찮은 걸까? 그걸로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이나 또는 동물 실험을 아직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좀 특이했던 거는 유전자 연구를 했을 때 칼슘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그러죠. 칼슘 결합 단백질 그런 것들이 다량으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과거엔 산골조개를 이용해 치료를 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효능이 그 소화되는 물질이 그 여기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먹어서 과연 골절이나 이거 치료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과학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그렇게 절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참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